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조금 전에 했던 거 다 확실하게 숙지하셨습니까? 물어본 제가 잘못이. 했겠지. 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자, 합의 해제했습니다. 합의 해제. 합의 해제했을 때에는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요, 민법의 민법의 그 해조 규정에 따라서 뭐 손해배상 한다거나 뭐 이자 가산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래요. 그죠? 그 다음에 합의 해제했을 때에도 이것도 매수인의 등기를 말소 안 해도 소유권은 그냥 자동 복귀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합의 해제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 그 등기 말소하라, 이 청구. 이건 이미 복귀된 소유권에서 나온 겁니다. 물권적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근데 이미 그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 잡아놓았다면 그 제3자의 권리는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합의 해제했을 때도 그 제3자의 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합의 해제 이거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묵시적으로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합의 해제 해놓고 그다음에 그 없었던 걸 하고 원래 계약대로 그냥 합시다. 이런 약정도 괜찮다, 그죠? 자, 계약을 합의 해제해놓고 그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원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매매의 예약이 있었죠. 매매의 예약. 보통은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 안 했다면 매수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완결권을 갖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 완결권을 행사 안 해요. 그러면 매도인이 그 완결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답 좀 달라, 그죠? 그런데도 말 안 해요. 그러면 이 예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통지를 말입니다. 이쪽에서 받지 못하면 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의 이 완결권도 일방적인 완결의 표시로 바로 본계약인 매매계약에 성립하는 거니까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양도 가능해요. 근데 완결권 행사하면 그러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에 성립하는 거고, 성립했으니까 이제 그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예약 당시에는 나중에 행사할 권리죠. 그래서 사전에 뭐 해놓을 수 있다? 가등기도 해놓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은 당사자가 기간을 따로 약정 안 하면 10년입니다. 그 10년 지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적 기간이죠. 그 10년 지나버렸다면 설사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10년 내에 완결권 행사 안 하면 그러면 그냥 소멸이에요. 효력 상실합니다. 그죠? 그런 거래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제적기간 도각 여부는 이거는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거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직권조사사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이 현실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 현실로 아직 안 들어갔다면 그러면 매수인이 뭐 포기하고 해지하겠다 이런 말, 매도인이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하겠다 이런 말 안 돼요. 다시 계약금을 1000으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1000이 일단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매도인이 뭐 2000 돌려주고 해지하겠다. 안 돼요, 이거는. 그죠? 계약금이 안 들어갔으면. 그러면 이게 해약금의 성질이 없는 겁니다. 맞죠? 그죠? 계약금이 현실로 들어가야 그래 그게 해약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특별한 약정 없으면은 해약금의 성질이 있다. OX. 제 말의 뉘앙스에 말의 어떤 뉘앙스에 막 따라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좀 줏대를 가지고 판단하세요. 다시 한 번 더. 매매계약에서 자, 두 당사자 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그러면 매수인이 지급한 그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이 있다. 있잖아요. 반대 약정 안 하면 해약금이지. 맞죠? 자, 이걸로 해약 못한다. 이렇게 약정 안 하면 그럼 해약금이에요. 맞죠? 그죠? 근데
자, 매매 계약에서 별다른 약정 없었다면 매수인이 지급한 그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면 그건 X예요. 그죠? 이거는 위약금으로 한다 는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위약금으로 한다 는 약정이 있었으면 그러면 손배액의 예정이 되지 위약불이 되진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매수인이 위약했을 때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하고 그걸로 손해배상금 다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손해 청구하려면 위약불 약정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죠? 다시 계약금에서 위약금 약정했으면 그러면 손배액의 예정이 되지 위약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약불이 되려면 또 위약불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야 별도의 손배 청구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뭐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겠다. 또 매도인이 배액을 돌려주고 해지하겠다. 이러려면은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야 됩니다. 근데 그 이행 착수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에 따른 그 전부의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 아니고 일부만 했다 하더라도 또는 전제가 되는 행위했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한 걸로 봐요. 서류 다 준비해놓고 등기소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거 전제가 되는 행위죠. 그죠?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행 착수한 걸로 봅니다. 다만 자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행 착수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준비만 한 것만 가지고는 이행 착수한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행 착수로 본 예가 있었고 이행 착수로 안 본 예가 있었고 다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 책 빨리 찾아보고 기억해요. 자,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자, 수도 없이 지금 얘기했는데 아무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행 착수한 걸로 본 예, 이행 착수하지 않은 걸로 본 예,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금을 해약금 삼아 해제했을 때에는 서로 간에 원사회복은 없습니다. 또 손해배상도 없습니다. 맞죠? 그죠? 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해약금에 기해서 해제했을 때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해약금에 기해서 해제했다. 그 말은 바로 이 계약금을 해약금을 삼아서 해제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서로 간에 원상회복은 없어요. 손해배상도 없습니다.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아까 말씀 안 드린 건데 한번 상식으로 판단해 보세요. 우리 시험은 분명히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만 본 것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시 자 계약이 말이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매도인은 계약을 몰수한다. 이렇게 약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작 계약 위반은 매도인이 해버렸어요. 매도인이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 보고 받은 계약금 2배를 배상하라. 위약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할게요.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위반하면 매도인은 계약금 몰수한다. 요 말만 나와 있습니다. 요 말만. 그런데 나중에 계약 위반은 누가 해버렸다? 매도인이 한 거예요. 매도인이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 보고 계약금 받은 거 2배 배상하라. 이런 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위약금 약정은 약정이니까 약정한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약정한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위약금 약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 타방 당사자에게 위약금 약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계약 약정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위약금 만약에 매수인이 계약금이 만약에 2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위반하면 이쪽에서는 받은 계약금 2천 다 몰수해버린다. 그렇게 약정해도 괜찮아요. 또는 그쪽에 반만 몰수한다 해도 괜찮아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약정한 내용들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높아심에 자 만약에 매매 대금이 1억인데 계약금은 4천 들어갔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파는 사람이 배짱이면 4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땅 살라고 사람들 줄 섰으니까 먼저 오는 놈한테 주겠다. 다만 4천 들고 와라. 이러면 사고 싶으면 4천 들고 가야 돼요. 그죠? 맞죠? 근데 그 계약서에 말이죠. 만약에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면 매도인은 계약금 몰수한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중도금 마련 못해가지고 해제 당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그 4천 다 몰수해버린다. OX. 이거는 X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금에 관해서 위약금 약정하면 이게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선배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그러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1억의 매매대금인데 4천 이게 위약금이면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하죠, 그죠? 부당히 과다하다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 몰수하고 나머지 2천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하다면 그러면 감액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 뭐 몇 가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일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일자로 간주한다. OX. X. 왜 X? 추정한다. 간주한다 아닙니다. 추정한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약정이 그렇든 뭐 성질상 그렇든 간에 그러면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도 받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대금 지급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설사 매도인이 이행을 지차고 있는 중이어도 그래도 매수인이 대금 완납 안 했다면 그럼 그 과실은 매도인 겁니다. 맞습니까? 인도 안 한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그는 매도인 거예요. 그죠? 설사 매도인이 이행 지체 중이어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513페이지 담보책임입니다. 담보책임. 1번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예를 들어서 A 소유 땅인데 이게 갑인 말입니다.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물건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처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리권 부여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좀 더 막 확실하게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도 이 계약은 효력있다. OX. 이 계약 효력있다. 자, 무슨 말 하더라도 현혹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 계약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은 이 계약이 효력 있는 계약입니다. 맞죠, 그죠? 자,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또 매도할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권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 이 계약 책임져요. 이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이 계약대로 못했다. 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자가 취득하게 이자가 못해줬다. 그죠? 못해줬다. 그러면은 이걸 불이행하면은 못해주면 설사 이 사람에게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을은 일정한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OX.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OX. O. 자, 어떤 담보책임 묻습니까? 해지할 수 있다. 어때요? 준 돈은 다 돌려받아야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생겼다면 손배 청구도 가능해요. 해지할 때 이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갑 소유 아닌 것을 이자가 알면서도 계약했습니다. 알면서도 계약했어요. 그래도 이자가 계약대로 못하면 해지할 수 있다. OX. 오, 그죠? 악의자로 해지할 수 있다는 말 잘 나봐요. 잘납니다. 악의자도 해지할 수 있다. 아무리 알았다 하더라도 자, 매도인이 나에게 소유권 취득하게 해주겠지라고 믿고 계약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서 나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믿고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죠? 뭐 부동산만 보지 마시고 그냥 일반 뭐 동산 같은 거, 자, 감히 아직 이거 매수한 상태 아닙니다. 사기 전에도 미리 계약해놓고 살 사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소유권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요. 그죠? 이자가 아직 그 물건을 소유권을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자가 늘상 뭐 그런 사람이니까 계약해놓고 살 사람 다 정해놓고 그래 물건 사봐가지고 이렇게 이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이자가 못하면 해지하는 거죠. 그죠? 맞죠? 자, 악의자라도 해지할 수 있다. 손배 청구할 때는 선의여야 합니다. 손배 청구할 때는 선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매도인 이자가 만약에 선의자였다. 선의자였습니다. 이자가 실질 소유자였지만 원래 아버지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게 상속으로 이쪽으로 등기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상속받은 걸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진짜 소유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땅인 줄로 믿고 팔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소유자로부터 말소 소송을 당했습니다. 등기 말소 당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이행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어때요? 해지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자, 메이드인 이자가 자기는 자기 땅인 줄로 믿고 파는 계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걸 몰라서 이자는 왜? 아버지 명의로 등기됐었기 때문에 아버지 건지를 믿고 내가 상속받은 땅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자가 나타나서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등기 말소 당했습니다. 그럼 이행 못하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타인물 매매에서 이게 타인물 매매죠? 또는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메이드인이 만약에 선의자라면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하되 다만 을에게 손해배상은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을이 선의자라면 말입니다. 이때는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만약에 매수인 을이 악의자라면 그때는 소유권을 이전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해야 되겠다. 자, 매수인 을이 만약에 선의자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매수인 을이 악의자라면 소유권을 이전 못하게 되었다고 통지만 해주면 그러면 돼요. 자, 외우세요. 다시 타인물 매매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이 계약서를 못하면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닌 거 이자가 알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해지는 가능해요. 준 돈은 돌려받아야 되니까. 다음에 악의자라면 손배 청구는 못한대요. 손배 청구는. 그 다음에 매도인 이자가 만약에 선의자였다면 남의 땅인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자기 땅인 줄 알고 계약했다면 이 사람도 계약 해지할 수가 있대요. 다만 이자가 선의자라면 손해배상은 해주래요. 이자가 악의자라면 소유권을 이전 못하게 되었다고 통지만 해주면 된대요. 사실 이 말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이자가 해지할 때도 악의자라면 손배청구 못하잖아요. 이때도 이자가 해지할 때도 이자가 악의자라면 손해배상 할 거 없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말 맞죠? 그거. 그죠? 그 다음에 이자가 담보책을 물을 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 말입니다. 제척기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 이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로 법에 안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안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 맞습니까? 10년이에요. 이거는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10년 소멸시효입니다. 됐죠? 자, 일단 단기 제척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도 기억하세요. 자, 교재 볼게요. 뒷페이지로 와보시면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이 경우 매수인 을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선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이 경우 단기 제척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괄호 2번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입니다. 그래서 1번에 기억 보세요. 첫 줄 끝에 선의의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손해배상해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데 다만 니은에 만일 첫 줄 끝에 매수인 을이 악의자라면 매도인 갑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대요. 없고 그 목적물을 이전 못하게 되었다 라고 통지만 해주면 된대요. 1페이지 제목 보세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자,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대요. 자, 갑이 어떤 땅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대상 토지 중에서 일부분은 제3자 병의 소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죠. 이때도 이 사람은 이것도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에게 이전해줄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기가 판다라고 계약했으니까. 만약에 이걸 못하면 을은 이 부분의 비율만큼 대금을 깎아달라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나머지 부분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해지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때 이 부분이 매도인 값 소유 아닌 것을 이자가 알면서 계약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좌우적으로 이자가 해결해 주겠지 라고 믿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한 번 더. 자, 이 부분이 이 사람 거 아닌 거 이자가 알면 샀다 하더라도 이자가 해결해 주리라 라고 믿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만큼은 대금을 깎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제 선배 청구한다. 이때는 선의 이래야 됩니다. 해제 선배 청구는 선의 이래야 됩니다. 이 경우는 권리를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단기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단기 제척 기간 1년. 1년인데 자, 다른 거 다 똑같습니다. 언제부터 1년인가? 선의자가 담보책임 묻는다면 안날부터입니다.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자가 담보책임 묻는다면 그러면 계약 한 날로부터입니다. 그 날부터 1년이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만약에 매도인 이자가 만약에 선의자다. 이 부분이 남의 땅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이. 예? 이 부분이 남의 땅인 걸 모르고 해야겠다. 그럼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선의자는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처럼 이 값도 해제할 수 있겠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게 남의 땅인 줄 이 사람은 모르고 계약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몰랐습니다. 이 계약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지. 자,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부분의 비율만큼 대금을 깎아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은 넘겨라. 라고 이자가 요구하면 그대로 해줘야지. 몰랐다고 해제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자, 이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자가 이 부분의 비율만큼 대금은 깎고 나머지 이쪽은 넘겨라 이러면 그럼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몰랐다고 이 계약을 해제하겠대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권리의 일부가 탄핵에 속할 때는 매수인은 선의여도 해제할 수가 없다는 거 또 이것도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결론만 봅니다. 조문 밑에 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을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인 을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만약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또 매수인 을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만약에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미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때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만약에 악의자라면 계약 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선의이어도 해제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T페이지는 수량 부족, 토지면 면적 부족이겠죠, 그죠? 자, 수량, 토지면 면적 부족인 경우입니다. 자, 갑의 소유 땅입니다. 을이 이걸 샀는데 이걸 1000평이다 라고 해서 평당 단가 10만원 해가지고 매매대금을 1억으로 잡아서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그 청약해보니까 이게 800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매수인은 200평 값은 깎아달라 할 수 있다 없다? 감액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감액 청구. 그 다음에 800평이면 내가 사지 않았을 거다 이런 경우라면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 감액 청구할 때 선악불문 아니면 선의. 이거는 선의라 해야 돼요. 악의자는 안 됩니다.
아기자 이 말은 800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200평은 절대로 안 넘는다는 거. 800평인 것 전제로 대금을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액을 청구 못해요. 이거는 알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소유권 취득해서 나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200평을 어떻게 구해주리라 라고 기대가 되는 겁니까 이게? 해당치 있지도 않은 200평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이거는 악의자라면 감액 청구 못해요. 선의자라야 감액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해제 손배 청구도 다 선의라야 돼요. 요 얘기하고 요 얘기는 자 묶어서 시험에 잘 나와요. 다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에는 악의 매수인도 감액 청구돼요. 그러나 면적 부족, 수량 부족은 매수인이 알았다면 감액 청구 못해요. 그죠? 이것도 물론 1년입니다. 다 1년. 자,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그 전문 밑에 결론만 봅니다.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이 매수인 을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또 2번에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경우에 따라서 해제 또는 선배 청구 가능해요. 그래서 뭐 같은 말이지만 괄호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말,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약간만 조금 더 붙이면 자 이런 식의 매매를 수량 지정 매매라 그래요. 수량 지정 매매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것을 자 뭐라고요? 수량 지정 매매라 그래요. 이거는 수량 자체가 토지면 면적 자체가 매매 대금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계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1000평이어서 1억으로 잡았을 때 이 말입니다. 뭐 위치나 뭐 주변 사정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1000평이어서 그래서 매매 대금을 1억으로 잡았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 그럼 약간 여담인데 자 보세요. 자 갑 소유 땅을 을이 삽니다. 사는데 자기는 땅 사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사요. 그래서 현장에 와봤습니다. 현장에 와보고 자 넓이를 대충 눈으로 봐요. 쭉 보니까 저 정도면 여기다가 건물 짓고 여기다가 화단 만들고 여기 체육시설 만들고 그 다음에 이마트가 500m 그 다음에 전철이 뭐 한 300m 그 다음에 저기 뭐 전남대학 병원 있고 미쳐보니까 이 정도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겠습니다. 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등기부상 면적이 1000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줄로 믿었죠. 이렇게 도장 찍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사고 난 다음에 청약해보니까 이게 900제곱미터 이게 900제곱미터 밖에 안 돼요. 100제곱미터 모자라요. 자 그러면 이자가 100제곱미터 만큼 대금을 깎아달라. 자 1000만원 깎아달라 라고 감액 청구할 수 있다. OX 네? 등기부상에 1000제곱미터로 나와요.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실제 해보니까 이거는 900제곱미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100제곱미터만큼 즉 1000만원만큼 대금을 깎아달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말이죠. 면적이 1000제곱미터여서 그래서 대금을 1억으로 잡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등기부상에 그렇게 적였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믿었을 뿐이지 1000제곱미터여서 그래서 매매 대금을 1억으로 잡은 게 아니고 주변 상황 봐가지고 그 다음에 토지 자체가 갖는 어떤 성질 여기다 건물 안 치고 여기다 화단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1억으로 잡았지 1000제곱미터여서 1억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것은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량 지정 매매는 평당 단가 얼마 그래서 얼마 이렇게 잡았을 때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거는 수량 지정 매매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담보치기 문제가 아닙니다. 감액 청구 안 돼요. 이거는 그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건 판례인데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자기는 37평이다. 그래서 분양받은 거예요. 분양받고 난 다음에 입주해보니까 자기가 딱 청약해보니까 이거 34평밖에 안 나와요. 3평이 모자랍니다. 3평이 모자라요. 그러면 3평만큼 대금을 깎아달라. 분양대금 깎아달라. 라고 감액 청구할 수 있다. OX 예? 있다 없다? 이거는 말이죠. 37평이어서 그래서 대금을 3억으로 잡은 거예요. 똑같은 단지에서도 위치 그 다음에 주변 상황 다 똑같아요.
단지 안에 같이 있으면 다 똑같은 거지 뭐, 그죠? 근데 37평짜리는 3억, 34평짜리는 2억 5천.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닙니까? 평수에 따라서 대금 정한 거 맞잖아요. 다른 여건은 다 똑같아요. 맞죠? 이거는 수량 지정 매매입니다. 그죠? 37평이라고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머리가 35평이더라. 이러면 2평 값을 깎아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분명히 같은 지역에 같은 단지 안에 있어도 34평보다 37평이어서 그래서 돈 더 준 거예요. 맞죠? 이거는 수량 지정 매매입니다.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그와 무관한 사항을 툭 집어 던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신혜진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든지. 만약에 파는 사람이 분양회사가 다 알면서 거치됐다면 사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모르겠다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차고 문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다만, 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단모치기 물을 쓰실 때는 차고는 따로 문제 안 삼아요. 맞습니까? 그 전에 공부한 거. 단모치기 물을 쓰실 때는 차고 문제는 담보책임 문제로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담보책임만 묻지 차고는 따로 문제 안 삼아요. 그러나 사기를 쳤다면 그러면 담보책임 묻든지 사기당했다 이러면서 취소하든지 어느 쪽이나 가능해요. 예? 예, 별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자, 분명히 분양회사에서 작정하고 말입니다. 작정하고 35평짜리를 38평으로 팔았으면 사기친 거 맞지 그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 담보책임 묻든지 또는 사기로 가든지 어느 쪽이나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괄호 3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이 정해지는 아파트 분양계약은 이거는 수량 지정 매매에 맞습니다. 오른쪽에 용익권의 제한입니다. 용익권의 제한. 자, 갑 소유 땅을 우리 샀습니다. 사는데 사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 땅에 주당권이 있는 것을. 계약할 때는 이 사람은 몰랐어요. 알고 샀으면 담보책임 못 물어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 주당권이 있는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때문에 이 땅을 매수한 목적을 달성 못한다 이러면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다행히 이 지상권이 토지 일부에만 설정된 거다. 그런 경우도 있죠. 나머지만 가지고도 매수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해요. 이거는 선이 짜려야 됩니다. 알면 샀으면 이거는 문제 못 삼아요. 그죠? 이런 문제는 이 매수인이 몰랐던 전사권이 있더라, 지역권이 있더라, 또는 유치권이 있더라, 동산이면 질권이 있더라. 이것도 같은 문제 맞죠? 맞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 소유 땅을 사요. 근데 이 소유 땅은 이거는 큰 길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다른 사람 소유 땅이 있습니다. 병 소유 땅. 이 땅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은 말이죠. 꼭 큰 길로 나갈 수 있는 지역권이 있어야 할 땅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사고 나서 보니까 이 땅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 사람은 이 통행 지역권이 없어서 이 땅을 매수한 목적을 달성 못한다면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그런데 이쪽에서 그냥 지나가게 허용을 해준다. 그래서 통행은 뭐 가능하다. 이러면 손해배상만 청구 들어갑니다. 물론 지역권이 없다는 것을 이자가 알면서 샀다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도 선의자라야 가능해요. 선의자라야. 자, 그래서 자, 방금 문구만 확인할게요. 밑에 괄호 2번에 매매 목적물에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또는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매수한 토지를 위해서 있어야 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에도 이 경우도 매수인이 선의이면 해제권 또는 소매 청구 가능합니다. 자, 그 밑에 5번에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었습니다. 그건 일단은 자체가 아니에요. 실행된 거예요. 자, 저당권 또는 전세권. 자, 이게 뭐가 되었다? 실행되었다 이 말은 경매된 겁니다. 그죠? 경매돼 버렸어요. 그래서 갑 소유 땅을
갑소의 땅에 병의 저당권이 있는데 이걸 이자가 샀습니다. 샀어요. 그래 이자가 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샀다면 이 저당권 실현 경매되어서 이자가 소유권을 잃어도 이거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가 인수한 채무를 변제 못해서 생겨난 거니까. 그죠? 이때는 담보책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자가 이거 다 해결하기로 하고 팔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자가 해결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 경매돼 버리고 자 이걸로 경매가 돼 버리고 그래서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 못하게 되었다 또는 취득한 소유권을 잃었다 이런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잃지 않기 위해서 갑의 채무지만 이자가 대신 갚아서 경매를 중단시킬 수도 있겠죠. 그에 들어간 돈 갑에게 다 청구해야 되겠죠. 그죠? 맞죠? 자기 소유권을 지키려고 보존하려고 출자 한 게 있다면 이거 전부 다 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출자 아니고 출제한 게 있다면 그러면 다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 청구할 수 있고 선배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이 을은 선이이든 악이든 관계없다. 어때요? 선악불문입니다. 저당권이 있다는 거 알고 샀다 하더라도 이자가 이걸 해결해 주기라고 판 거거든요. 그래서 악이자다 하더라도 담보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단기 저척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기 저척기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제일 앞에 거 1번하고 이겁니다. 두 개 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매수인 입장에서 아주 심각한 경우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저 1번 어때요? 저 1번 저거 매수인이 소유권을 아예 취득 못하는 케이스죠? 이것도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죠? 그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매수인 입장에서 그 손실이 아주 큰 거죠. 그죠? 그죠? 이런 경우에 단기 저축기간을 두게 되면은 매수인에게 자칫 너무 큰 손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단기 저축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이거는 뭐 전세권이 있는 부동산을 샀다가 그게 경매되는 바람에 소유권 잃었을 때도 똑같은 문제 맞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전문 밑에 뒤로 넘어가셔서 죄송합니다. 다시 원위치. 그 전문 밑에 관로 1번 갑소유 토지를 을이 매수했는데 그 토지에는 병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병의 저당권 실행해서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잃었다면 이 매수인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매수인 을이 매된 갑을 대신해서 병에게 변자물로서 저당권을 소멸시켰다면 갑에게 그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매수인 을이 손해 입었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4번에 이 경우 을의 선의악이 안 따집니다. 선악불문.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괄호 4번 매수인이 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매수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밑에 줄 끝에 매도인은 담보책임 안 져요. 밑에 6번에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 근데 말이죠. 우리 시험은 그렇게 막 복잡한 문제는 잘 안 내니까 이게 담보책임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원래 갑이 이 땅의 실제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세요. 물론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죠. 그죠? 이 땅은 소유자인데 이쪽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원인 무효에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의 채권자 병인을 살아서 이걸 경매했습니다. 경매하고 이 사람은 을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경락된 거예요. 정한테 경락되고 이자가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부했습니다. 납부했고 이 사람은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배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자가 소유권 취득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자,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매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 소유 부동산을 경매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 건줄로 믿었지만 이 사람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매 대상이 아닌 것을 경매한 겁니다. 이 경매 절차는 무효예요. 이거는 이해됩니까? 다시 채권자는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해야 돼요. 채무자 소유 아닌 남의 땅을 경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이자가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뭐 담보 책임 묻겠다 이렇게 그래서 해지하겠다, 손해 청구하겠다, 또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겠다 이런 거. 자,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담보 책임 묻겠다. 자, 저기 쭉 보시면은 자, 문제거리가 있긴 한데 매매 계약 자체는 다 유효인 계약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계약이 무효라면은 담보 책임 문제는 안 생겨요. 다시 계약 자체는 다 유효 맞죠, 그죠? 계약 자체는 다 유효입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은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은 서로가 받은 거 다 돌려주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밖에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계약이 무효라면은 아직 이행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돌려주는 문제, 부당이득 반환 문제 이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거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이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 할 문제지 담보 책임 이거는 아니래요. 아시겠죠? 자, 그것만 기억합시다. 그것만. 그래서 오른쪽에 중간에 괄호 4번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거기에서 네 번째 줄 끝에 경락인은 그 경매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물건의 하자 이제 물건 자체의 문제입니다. 자, 요거 아까워서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자, 타인물 매매라 그러죠. 이거 타인물 매매 또는 타인의 권리 매매 목적물 자체가 완전히 남의 겁니다. 매도인 거 아니에요. 이자가 이 계약들을 못하면 이 사람이 알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해제는 가능해요. 네? 해제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손배 청구하려면 선의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 자신이 남의 땅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면 자기 땅인 줄 알고 계약했다면 해제할 수 있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은 해주래요. 다만 상대방이 악의자라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돼요. 소유권을 이제 못하게 되었다고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이자가 이 부분의 소유권을 이자에게 이제 못하면 이 부분의 비율로 대금을 깎아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잔존 부분, 이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악의자라도 감액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이때 매도인 이자가 선의이어도 이자가 해제가 행사하겠다 이건 안 돼요. 이자가 잔존 부분이라도 넘겨라 이러면 넘겨줘야 됩니다. 이게 해제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수량 부족은 매수인이 알았으면 감액 청구 못해요. 맞죠? 그 다음에 용의권이 있다는 걸 이자가 몰랐습니다. 사고라서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을 매수한 목적 달성이 안 되면 해제, 그죠? 그렇지 않다면 소멸 청구. 이때 선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매수하는 그 땅을 위해서 있어야 될 지역권이 없을 때도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없어서 이 땅을 매입한 목적을 달성 못하게 되면 해제,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자, 저당권, 담보권입니다. 담보권이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는 이 가지고는 담보책임 문제가 안 됩니다. 저당권이 있다는 자체는 담보책임 문제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게 실행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잃게 되었을 때 이때가 이제 담보책임 문제로서 해제라든가 이런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라면 이때는 담보책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라면 이건 담보책임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걸로 간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소유 건물입니다. 건물을 의뢰 샀습니다. 사고 나서 보니까 이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한 목적을 달성 못할 정도로 하자가 심하다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그렇게 안 심하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해요.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해제 또는 손배 청구. 이때 이 매수인은 하자 있는 것을 몰랐었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 줘요. 물건 하자는. 자, 물건 하자는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적어요. 6개월밖에 시간을 안 줍니다. 이게 580조인데 이게 경매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경락받은 건물의 문제일 수도 담보책임 못 물어요. 자, 이거는 특정물입니다. 특정물.
그런데 슈퍼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마트에서 산 물건은 시중에 같은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을 무슨 물? 불특정물, 다른 말로 종류물이라 그래요. 같은 종류의 물건이 시중에 있다, 그죠? 그런데 마트에서 사온 물건이 문제가 심해요. 그래서 예컨대 우유를 사봤는데 다 썩었습니다. 그러면 환불 받아야지, 그죠? 바로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다면 소매청구 들어가요. 그런데 마트에서 산 물건이니까 가서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달라,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걸 뭐라 그러죠? 완전 물거부 청구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하지 않는 걸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죠? 이때 자 해제 소매 청구 요거 하든지 아니면 완전 물거부 청구. 이거 하면서 이거 같이 하면 안 돼요. 맞죠? 이거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든지 아니면 이거 하든지, 즉 환불 받든지 바꾸든지 이래야 되죠. 그죠?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그죠? 자, 한 가지 더. 갑 소유 땅을 을이 샀습니다. 사는데 이 사람은 호텔 짓겠다고 땅을 산 거예요. 호텔 짓겠다고 땅을 샀는데 관계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호텔 신축 인허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담보 책임으로서 해제하겠다, 소매 청구하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 할까요? 자기는 건물 짓겠다고, 집 짓겠다고 땅을 샀습니다. 뭐 시골 내려왔습니다. 귀촌해가지고 자기 살 집을 짓겠다고 땅을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주택은 건축이 안 된대요. 그러면 매수인이 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그건 잘하네, 그럼. 자, 이거 담보 책임 문제 돼요? 안 돼요? 원칙은 안 됩니다. 법률적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매수인이 다 알고 사야 돼요. 다 알아보고 사야 됩니다. 사고 나서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해지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것은 원칙은 담보 책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담보 책임 문제가 안 돼요. 원칙은 안 된다 이 말은 예외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예컨대 이쪽에서 이 법령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말하고 팔았습니다. 또는 법령상의 제한이 없다는 걸 당연한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매도인이 보증했다거나 매도인이 제한 없다고 보증했다거나 없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겠다. 이런 경우라면 담보 책임 문제가 돼요. 담보 책임 문제가 될 때 말입니다. 이게 권리가 아니고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무슨 하자요? 물건의 하자로 봐요.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로 보니까 여기 법원에서 경납받은 땅이 이런 땅이다. 이러면 담보 책임 못 물어요. 맞습니까? 그죠? 자, 경납받은 땅이 이런 땅이 되려면 담보 책임 문제가 아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넘어가시고 그 뒷페이지의 제일 윗줄에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목적물에 물건 자체 하자 있어도 매수인은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불특정물 매매입니다. 이 경우는 기억의 세 번째 줄 해제권, 선배청구권 이거 행사 안 하고 하자 없는 새로운 에어컨으로 바꿔달라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밑에 괄호 2번 법률적 장애입니다. 이런 경우는 마지막 줄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이런 법률적 장애가 없다 라고 보증했었다거나 그 장애 없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 라고 볼 경우라면 담보 책임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법률상의 장애가 담보 책임 문제가 될 때 말입니다. 판례는 이것을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물건 하자로 봅니다. 물건 하자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뒷페이지에 8번에 보세요. 자, 이것도 상식으로 접근하세요. 자, 보세요.
A가 B에 대해서 3천만 원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을 A가 C한테 돈이 급해서 팔아요. 2,800에 이걸 팝니다. 이자가 사고 난 다음에 B한테 돈 달라 했더니 이자가 그동안에 파산해 버렸습니다. 무자력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자가 A에게 책임 물어서 네가 갚아라 이럴 수 원칙적으로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을 이렇게 팔았는데 이자가 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자가 자리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A 보고 판 놈 보고 네가 책임져라 원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답이 쉽게 나올 줄 알고 여쭤봤는데 채권 매수할 때는 채무자의 자력 여부는 이자가 위험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이자가 돈 없다고 해서 네가 대신 갚아라 이러면 안 됩니다. 원래 이 사람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요. 원래 다시 채권 매도인은 채무자의 자력을 이자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이자가 다 알아보고 사야 돼요. 근데 이자가 살 때 말이죠. 살 때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이 위태위태한다더라. 그래서 이 사람의 자력을 당신이 책임 안 지면 내가 안 사겠다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의 자력을 내가 책임진다. 즉 이 사람이 돈 없으면 내가 준다. 라고 약정으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를 하고 팔았다면 그럼 책임져야 돼요. 그죠? 그죠? 이때 말이죠. 이때 이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입니다. 도래한 채권이에요. 그러면 샀으면은 바로 돈 받으러 가야 되겠죠. 이걸 넉장 부려서 한 2년 있다가 가보니까 원래 돈이 있던 사람인데 그동안에 망했다면 말입니다. 그동안에 망했다면 그러면 네가 책임진다 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 이럴 수 있는가? 안 돼요. 자, 다시 채무자 자력을 이자가 책임진다 했다 하더라도 변제게 도래한 채권을 팔면서 그런 약정했다면 바로 매도 시점, 요 시점에 이 사람의 자력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변제게 미도래 채권이면 자, 그런 채권을 팔면서 이 사람의 자력을 내가 책임집니다. 라고 약정했었다면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의 자력을 이자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변제기가, 이 채권의 변제기가 18년 12월 30일입니다. 내후년 연말입니다. 그때 채권의 변제기 도래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 변제기 도래하면 바로 돈 받으러 가야지. 이거 한 1년, 2년 넉장 부려서 2020년에 가보니까 망했더라. 그럼 네가 책임져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자, 다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을 팔면서 이 사람의 자력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약속했다면 바로 변제기에 이 사람의 자력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 후까지 책임진다는 건 아니에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변제기 도래한 채권을 팔면서 이 사람의 자력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했다면 바로 매도 당시에 이 사람의 자력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또 변제기 미도래 채권을 팔면서 이 사람의 자력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이자한테 약속했다면 변제기에 이 사람의 자력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자 1항에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대요. 이거는 그렇게 약정한 겁니다. 맞죠? 약정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한대요. 간주한다 아닙니다. 추정한대요. 그러면 2항에 변제기에 도달 안 한 채권을 매도인이 팔았다. 그러면서 채무자 자력을 담보했었다면 언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1항은 변제기 도래 채권입니까? 변제기 미도래 채권입니까? 변제기 도래 채권입니다. 그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에요. 이걸 팔면서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다 라고 약속했다면 바로 매도할 그 시점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겠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맨 밑에 우리 담보책임을 쭉 봤는데 매도인이 말이죠. 자, 물건을 팔면서 매수인 보고 자, 똑바로 잘 살펴봐라. 사고 난 다음에 딴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매수인 알겠습니다. 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샀습니다. 그러면 사고 나서 보니까 지하실에 물 차요. 담보책임 묻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다시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안 지기로 또는 경감시키기로 약정했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담보책임에 관한 법조문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안 지기로 또는 경감하기로 약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맨 밑에 10번입니다.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제한다거나 경감하는 내용의 특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땡입니다. 땡. 땡땡땡.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